정책 자금 컨설팅 제3자 부당 개입이라던데, 컨설팅 안 받고 혼자 해도 된다던데 정말 받으면 도움되는 거 맞아? 이쪽 업계에 사기꾼이 많다던데 그냥 상담받지 말까? 아마 이런 고민으로 이 영상을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여 전문가를 알아보고 있는데 막상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론도 안 좋고 심지어 뉴스 기사에서도 브로커니 사기니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컨설턴트란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컨설팅을 받으려고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심지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조차 컨설턴트이다 보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신빙성이 있을까 의심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말 하나 드러나 보자 라는 심경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가지고 컨설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저도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판례까지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영상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컨설팅의 경우 자금이 승인되고 그에 따른 성공 보수로 승인된 자금의 일부분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궁금한 건 크게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업체가 아닐까? 두 번째,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맞나? 세 번째는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실력이 없고 질 나쁜 양아치들도 많다던데, 이런 질문일 텐데요. 해당 세 가지 걱정과 오해에 대해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아닌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업종은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진흥협회라는 국가기관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까지 승인해주는 정식 서비스 업종이고, 사업자 등록증상에도 경영 컨설팅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셔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 후 보이스피싱인 것 같으니 절대 답장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적법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 SNS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게 맞냐입니다.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제가 직접 법령과 판례를 찾아보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실제 기술보증기금 컨설팅 자문을 진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한 판결 근거입니다. 컨설팅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류 작성, 보증 알선 업무를 위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컨설팅 계약 체결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왜 뉴스 기사나 기관 담당자들은 제3자 부당 개입이니 뭐니 하면서 브로커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러한 의문이 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도 올라온 정책자금 관련 사기 사건들입니다. 2024년 하반기의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 거의 형사 입건될 만한 규모의 금융사고가 한 달에도 몇 건씩 업데이트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브로커들의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 컨설턴트나 제3자가 개입하면 그것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법이 아닌 영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다고 기관 담당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실력 없고 질 나쁜 양아치들도 많다던데 이 말씀도 맞습니다. 악질적으로 강매를 진행하는 중고차 판매원, 보험 영업자, 핸드폰 판매 등등 대표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업종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업종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진입장벽이 없고 누구나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업종이 바로 이러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연 200명 정도를 배출하는 변리사, 연 600명 정도를 배출하는 세무업종과 다르게 정책자금 컨설턴트는 해마다 1,500명에서 많게는 2,500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하고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 직군에 비해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컨설팅 능력이 부족한데 영업 능력만으로 자영업자들을 구워 삶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고 서류는 대신 접수해 준 다음 수수료를 받는 그러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실제 후기도 좀 찾아보고 칼럼도 읽어보며 전문성도 체크해보고 귀찮더라도 미팅도 여러 업체랑 해보면서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치며 실력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수많은 오해 조금은 풀리셨을까요? 업계 물을 흐리는 분들 때문에 실제로 자금 조달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협회에 출강을 하면서 수많은 컨설턴트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이나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 댓글을 달 경우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글을 달고 있으니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조금이나마 본질이 강한 컨설턴트를 만나 도움받기를 바라며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